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제가 재킷을 벗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어불성설 주인공은 아직도 재벌 해체를 목표로 선동하고 있는 진짜 선동꾼 가짜 학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이번 달 11일 날 김상조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의 소원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재벌 개혁을 계속 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고 빨리 지배구조 개선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가 지배구조 개선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엇이 들어와 가지고 주식 사 가지고 협박하는 바람에 구조조정이 지금 중단돼 있는 거죠. 순환 출자를 끊는데 그 모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일대주주로 벌처 캐피탈, 투기 자본이 해치펀드가 들어오면 기업 경영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방어 수단을 안 줘놓고 해체부터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외국처럼 포이즌 필이나 차등 의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한국 기업의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은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2000년에 솔버린이 SK그룹, 2006년에 칼 아이컨이 KTNG, 그리고 엘리엇이 삼성현대차 등 선업권이 전부 아니냐. 근데 이 선업권이 다 넘어갔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솔버린, 이게 건수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회사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IMF 때 그 여러 기업들한테 기업 매각했다가 되찾아오느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외환은행 같은 거 했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빨리고 지금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선진국에서는 도입까지 오래전에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경영권에 대한 구조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지만 21세기에 와서는 그 어떤 나라에서나 이런 제도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벌 그룹이 시간을 끌면 비용은 더 커진다. 알아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다가 항상 이 양반 주장하는 게 재벌 3세는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 정신이 약화됐고 자기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다.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국 경제나 기업의 이익이다. 근데 자기 결정에 지금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누가 하면 결정에 책임을 지는 거죠? 거기에 그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인 혼자가 자기 결정에 책임을 많이 질까요? 김상조가 많이 질까요? 개별 투자자가 많이 질까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는 가장 경악하고 이분한테 항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1세기에 와서 그 어떤 나라도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그 이사지, 순차 이사 임명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권 보호수단인데 이런 제도를 허용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작아서 그런데 이게 OECD 자료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건데 OECD 국가가 제일 첫 줄에 있고요. 두 번째 컬럼이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제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냐는 거 하고요.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결권 주식입니다. 소위 우선주라는 거죠. 지분은 얘기 안 하고 투자 수익만 받는 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노 보팅 쉐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차등 의결권입니다. 차등 의결권인데 대부분 이제 보면 이 리미티드 보팅 라이츠에 대해서는 규제를 허용하는 나라, 그런 제도를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죠. 그 다음에
이 무의결권도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등 의결권인데, 차등 의결권이 허용된 나라하고 안 된 나라가 어떤가 보면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체코, 터키가 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허용 안 돼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하고 인도가 이거 도입한다고 적극 검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거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그래서 대국민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아무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경제의 최고 의사 정책결정으로 있고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요? 미국의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요. 차등 의결권이 상장 기업의 2002년에는 전체 6% 기업에서만 차등 의결권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 15%로 확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다 차등 의결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 이혼을 하면서 부인이 40조 자산가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주식을 넘겨주면서 합의사항은 뭐냐면, 그렇지만 의결권은 베조스가 계속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인은 재산상으로만 넘겨지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이렇게 주주 간의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나는 의결권 행사한 거 너한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주식은 전체 한 17%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부인한테 떼어줬으니까 지금은 한 12%, 뭐 10%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은 8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의 창업주, 지금 최고 경자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란 얘기를 하죠. 김상조가 본 글로벌은 어느 나라, 어디 글로벌입니까? 달나라입니까? 문정권 하에 있어서 달나라의 글로벌인가 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경영권 보호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뭐 물론 경영권이 있어야 되지만 왜 벤처캐피탈 회사가 어떤 주식을 하면서 벤처캐피탈 주식을 하면서 구글도 중간에 창업할 때 창업자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많이 받고 페이스북도 주크버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으면 자기 지분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대신 지분은 우리가 사지만 왜 벤처캐피탈은 경영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야. 경영은 네가 계속하게 해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한테 딜이거든요. 창업자한테는 큰 돈을 가져오는데 자기 경영권 위협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한테 그 경영권을 계속 주는 조건에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점점 많아지냐 하면 기술 속도가 빨라지니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신속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빨리 의사결정하게. 뭐 이사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의정결정을 못하거나 주총에 가서 경영까지 다투면 회사 망하니까 이것들을 특히 기술, IT 회사들은 전부 이 차등 의결권을 많이 허용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없다 그러면 저렇게 많은 기업들을 몇 조, 몇십 조 쓰면서 과감하게 인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2013년서부터 16년 이쪽 오른편에 있는 것은 2019년에 인수한 기업이에요. 1월 달만 해도 지금 6개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2개 더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인수를 할 때는 의사결정권자가 분명해야 돼요. 주인의식이 있는. 그래서 이 주인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을 주는 거고요. 구글이 얼마나 다양한 지하철 노선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뭐냐면 노선마다 사업 색깔마다 다른 사업의 회사들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M&A 하면서 제가 여기
새카맣게 보여드린 게 5년 동안에 250개 구글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거는 지금 경영자가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한 개씩을 인수할 정도의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는 기업 환경이 빨리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가는 거지, 거꾸로 김상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다. 차등 의결권하고 경영권 보호가 기업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꾸 3세들은 책임의식이 없고, 모험 없다고 그러는데, 옛날만큼 투자할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지만, 2세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 키워놓은 거 안 보셨나요? 3세인, 정용진 부회장이 3세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3세죠. 딸의 자식이니까. 글로벌 기업들 다 들어왔던 거 다 내쫓고 이마트 성공해서 신세계 물려받은 거 얼마나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작은 기업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부산 가면 뭐 삼진 어묵이나 이런 거 있어서 제대로 배운 3세가 재벌이 하든 안 하든, 전문 경영인이 하든 말아먹는 기업이 있고, 산업에 경쟁력 없어서 망하는 기업이 있고, 새로 생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가 했던 대우그룹도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글로벌로 차등 의결권이 늘어나고 있고 더 활성화됐는데 21세기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공부도 안 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언론과 국민한테 선동하고, 이런 것들은 학자로서도 윤리의식이나 근면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김상조가 빨리 집에 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 어불성설은 재벌 해체의 이념에 잡혀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지난번에도 외국에 가서 GDP하고 매출액을 비교해 가면서 여량과 유량도 비교 못하는 엉터리 비교를 해가지고 재벌들을 비난했던 김상조 위원장, 다시 한번 어불성설의 주인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셔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는 애들도 가르치지 마시고 집에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